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겪었던 일. 제가 작년 여름 때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하고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쌍가세 임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라고 뜨끔없이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이 합니까? 야,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샘 작업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선배님은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학원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의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나세요라는 갸냘픈 목소리. 분명 건드리는 느낌은 분명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시는 선배님. 그 선배님이 나이가 40대이셨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시라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분명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불안해졌었지만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께서 선배님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흘러 얼마 전 그 선배 형수님의 생일날이 돼서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말로는 당시에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고 전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셨냐? 라고 화를 냈지만 선배님은 네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냐 라며 제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무실에서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노라며 사무실 잘 뺐다고 더 좋은 곳에 얻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귀신이 점점 영악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와 보면 차에서 주무시니 소파에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어져 있더랍니다. 그보다도 선배가 가장 놀랐었던 건 새벽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선배가 절 이렇게 생각해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은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저도 대뜸 응수를 했죠. 그래서 차에서 주무셨구랴.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장난 같은 일이고 그 선배가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밤샘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하실. 몇 년 전 회사 때문에 서울에 살게 된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사정으로 빌라 지하에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곳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죠. 그나마 화장실에 창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있으면 완벽하게 깜깜해지는 방. 처음 독립생활이다 보니 살림도 별것 없었는데 이사 올 때부터 새로 된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살 때는 가끔 가위 눌린다고 해도 집이 길거리에 있어서 늘 가로등 불빛이 있다 보니 눈만 뜨면 금세 괜찮아졌는데 이 방에서의 가위 눌림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마치 쇠로 된 침대의 사지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천장에 뭔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즈음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럽게도 천장에 있는 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미술 시간의 부조처럼 천장에 튀어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그 얼굴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천장을 증식해 나가듯이 천장에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이는 얼굴들은 아주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니 그나마 익숙해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늘 화장실 문이나 방문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지도 않고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지켜보는 남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자기엔 서늘해서 힘들었는데 당시에 그 남자를 더 무섭다고 느꼈지만 혹시 그 남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얼굴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고양이 이야기. 1992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외고를 다니다 보니 같은 서울이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통학하는데 3시간 넘게 걸려서 고3 때는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율학습도 말만 자율학습이고 거의 무조건 밤 10시까지 하는 타율학습에 가깝다 보니 그냥 학교를 다니려면 거의 새벽 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자취를 하게 된 곳은 학교 바로 앞은 아니었고 약간 산속으로 들어간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7월 무렵의 일로 기억하는데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다 보니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보충 수업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집이 언덕에 걸쳐져 있고 제 방의 위치는 축대 위로 있는 쪽이라서 1층이긴 하지만 거의 높이가 2층에 가까운 위치에 창문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창밖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리지 않고 좀 떨어져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 소리는 바로 창문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싹했지만 밤중에 들은 소리고 그래서 소리가 밤엔 멀리 퍼져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은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옥상에 올라갔다 오시더니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물을 빼는 홍통에 뭔가 걸린 것 같다고 하셔서 아주머니랑 같이 홍통 분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통이 옥상에서 제 방 창문 옆으로 좀 떨어지는 곳으로 지나가서 땅으로 내려가 있는 시기라서 저는 방 창문을 열고 홍통 일부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떨어진 홍통을 분해하고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게도 고양이 시체를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홍통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빼빼 마른 그러니까 거의 말라서 미이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 시체를 보면서 문득 전날 밤의 고양이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전날 밤에 고양이가 들어왔다면 발견 당시처럼 완전히 마른 시체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혹시 어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했더니 학생이 방에서 투덜거리는 소리는 들렸어도 고양이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하는 말에 몸에 소름이 쫙 돋았더랍니다. 그 후로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때의 경험 때문에 요즘도 창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면 그 축대 위의 방에서의 고양이 소리가 살짝 오버랩되어 오싹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밤중의 소리. 저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조그만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무실의 변기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1층의 공중 화장실로 가야만 했죠. 한밤중이라서 오피스텔 안은 어두웠고 그 어두컴컴한 로비를 지나 화장실에 잽싸게 도착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는 3개의 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칸을 보니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 불안한 마음에 세 번째 칸을 보았는데 다행히도 세 번째 칸에는 화장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또각또각하고 여자 구두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첫 번째 칸에 가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두 번째 칸에 가서 역시 똑똑하고 노크를 했죠. 그리곤 제가 있는 마지막 칸까지 와서 역시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노크를 해주고 볼일을 마친 김에 나가려고 옷을 추스렸습니다만 불현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들어온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다른 화장실의 문들이 다 열려 있었는데 왜 노크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상했던 게 그 여자의 인기척이 안 느껴지는 것. 제가 있는 화장실의 문을 노크하고 나서 그 여자의 구두 소리가 안 들렸던 점으로 보아 그 여자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게 분명한데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문 사이에 조그만 틈새로 힐끔 밖을 봤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그 문 아래 틈새로 그 여자 발을 보려고 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왔는데 역시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갔다면 구두 소리가 들려야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곧장 로비로 들려가서 경비 아저씨께 혹시 방금 화장실에서 나가는 여자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만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가 들어간 이후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 오피스텔에 문이 여러 개이긴 하지만 새벽이 되면 로비 앞 경비 아저씨 있는 쪽에 문만 열어놓기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경비 아저씨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장난친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봤지만 저희는 전화를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고 그 직원은 언제나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